내 몸상에서 그냥 뭐 한다는데 뭐 어때? 왜 그래요? 이제 유명인 분들의 마약 사건은 이렇게 널썩하죠. 전 야구 선수. 지금은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널썩하죠. 전 야구 선수 오재원 선수 마약 사건.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인 분들의 마약 사건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이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그만큼 높다라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참 마약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은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죠. 뭐 예전에는 뭐 필로폰, 대마 뭐 모두가 이제 마약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뭐 수면제도 향전식성 의약품이라고 해가지고 마약류로 이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오재원 선수가 딱 그런 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증상이죠. 그러니까 워낙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이고 경쟁이 심하고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수면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수면제가 먹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한 알만 먹어도 잠이 잘 들던 게 나중에는 두 알 먹어도 안 들고 세 알 먹어도 안 들고 그런데 의사가 처방해 주는 양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한 달에 30알, 최대 30알, 하루에 한 알씩 이렇게 되는데 이걸로 난 도저히 부족해라고 하면은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리 처방이죠. 이제 다른 사람 보고 네가 좀 대신 가서 좀 이렇게 받아다 줘라고 이렇게 한다던가 또는 단골이 되고 나면은 의사들과 결탁을 해서 그 의사들이 뭐 이렇게 대리 처방을 이렇게 해주는.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도저히 또 수면제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돼서 이제 필로폰까지. 필로폰이 마약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마약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필로폰까지 이렇게 손을 대시게 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하고 관심을 갖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오재원 선수가 오랜 기간 복용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했다라고 해요. 적발이 되지 않기 위해서 머리도 주기적으로 탈색을 하고 온몸에 제모를 한다던가 뭐 사우나를 가서 이제 몸에 이렇게 노폐물을 다 배출을 굉장히 엄격하게 한다던가 주사를 맞거나 하면은 폐기 처분한다던가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말로 여사친 그렇죠? 네, 여사친과 마약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여사친의 이제 폭로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만 그런 사건이죠. 그렇다면은 마약 사건에서 누군가의 폭로가 없으면 이 마약 사건은 정말 잡기 어려운 거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세요. 맞죠? 이제 마약 사건과 다른 범죄들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없다는 거예요. 폭행, 명예훼손, 강간, 사기 이런 모든 사건들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해요. 그걸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범행이 드러나고 범인이 잡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마약 사건은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없는 거예요. 마약 사건만 놓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혼자만 조용히 이렇게 하고 말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드러나는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함정 수사에 걸려드는 경우. 요즘에 인터넷 판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매수하는 이제 마약 사범들을 잡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펼쳐 놓는 경우 또는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들의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자를 잡았는데 판매자의 뭐 계좌라든가 뭐 SN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싹 압수를 해서 뒤져보니까 매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매수 대금으로 추정되는 대금을 이렇게 입금을 하고 또 SNS 뭐 대화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마약을 사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간 그런 정황들 때문에 적발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두 번째겠죠. 세 번째는 마약 사건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 마약을 하고 약에 취한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한 가지 더 네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겠죠.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여사친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나의 범행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환경의 변화나 갈등 관계로 인해서 폭로하게 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가 마약 사범이 이제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인 것 같고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도 다 이 네 가지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드러나지 않는 범행이고 혼자만 조심하면은 적발될 리 없다. 이런 마음에 이 마약이 이 사회에 쉽게 침투할 수도 있다라는 법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법에 제정된 것도 이런 마약 범죄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수를 하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형을 아예 면제를 시켜줘 버릴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감경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법에서 감경이라는 표현은 2분의 1로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고 이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서 이렇게 마련해 놓은 양형기준표 상으로도 범죄를 자수하는 것은 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사친 분은 당연히 감경을 받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신조어죠. 기본적인 친분이 있는 남녀 사이에서 뭐 이제 폭행 사건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뭐 남녀 사이에서 뭐 꼭 이렇게 사귀는 사이 아니더라도 데이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서로 만나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은 데이트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뭐 데이트 폭행이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데이트 폭행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이제 정의하고 있는 그런 법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재훈 씨는 마약뿐만 아니라 그 성분이 뭐 나는 자수하겠다, 다 밝히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막 핸드폰도 부시고 쫓아가서 막 하고 그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다 별건 범행으로 다 입건되는 겁니다. 뭐 핸드폰 부신 거야 당연히 이제 손괴고요. 쫓아가서 뭐 말리는 과정에서 심한 얘기를 했으면 협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오재훈 씨가 단순히 이제 마약으로만 지금 입건된 게 아니라 여성분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도 입건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약 범죄로만 생각을 하면 오재훈 씨 초범이지 않습니까? 투약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기간이 워낙 장기간이고, 그렇죠? 가장 안 좋게 보는 필로폰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성분에 대한 폭행 사건도 이제 연루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초범인 경우고 단순 투약에 해당된다면 필로폰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투약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실형도 나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의 초범이고 판매책이 아니라 단순 투약이었다라고 하면 집행유예에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재판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을 해도 초범이고 100번을 해도 초범이고. 법률 쪽에서 말하는 초범이라는 개념은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느냐 이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약을 한 번 하든 100번을 했든 그 전에 마약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고 하면 다 똑같이 초범인 겁니다. 물론 이제 형량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한 번을 했는지 100번을 했는지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이제 초범이냐 아니냐를 이 양형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는 이유는 이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 때문이에요. 형벌의 근본적인 목적이 사람에 대한 교화지 않습니까? 너는 이미 재판까지 받아서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교화가 될 만한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혀 교화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더 센 형을 때려야만 당신은 교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전과가 있으면 더 세게 형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초범인 경우 분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의 그 범죄의 심각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계기가 이제 부족했었다, 부족했을 수 있다 이런 고려에서 형을 좀 이렇게 낮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선량하신 분들도 마약에 이렇게 손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이거는 본인이 건강 상태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오재훈 선수처럼 정말 모든 커리어가 날아가게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약에 한번 손을 대면은 본인의 이렇게 정신적인 그런 건강,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지세요. 이제 그런 건강상의 그런 심각한 그런 장애를 유발하게 되고 이번처럼 이렇게 적발이 되고 나면은 정말 인생이 완전히 더 이상 회복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다. 뭐 내가 내 몸 상해서 그냥 뭐 한다는데 뭐 어때? 왜 그래요? 이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